혹시 자식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가 조금은 달라졌다고 느껴진 적 있는가? 예전에는 그저 반갑기만 했던 발걸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 한편을 조용히 건드리고 지나갈 때가 있다. 말로 꺼내기에는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는 어딘가 계속 마음에 남는 그런 느낌이다. 분명 같은 자식이고 같은 관계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이지 않게 달라지는 무언가가 있다. 예전과 달리 집에 오는 발걸음 속에 나를 향한 반가움 말고 다른 이유가 함께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내가 뭔가 부족했던 걸까?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혹은 내가 보여준 모습 때문이었을까? 괜히 그런 생각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상황을 꼭 그렇게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익숙해진 방식이 만들어낸 흐름일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때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 중에서도 무언가를 해주는 것으로 더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식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채워주고 내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자식만큼은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던 마음, 그 조용한 선택들이 하나씩 쌓여왔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전하고 싶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이 이어지기도 한다. 처음에는 그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힘들다는데 모른 척하기 어려운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게 정말 나의 자녀를 위한 게 맞는지 조금 헷갈리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쉽게 꺼내지 못한 채 그대로 묻어두는 경우도 많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괜한 오해가 생길까봐 그저 아무 일 없는 듯 넘겨버린다. 그렇게 쌓여가는 시간 속에서 마음 한쪽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남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라기보다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조용한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충분히 해왔기에 이제는 조금 덜 해도 괜찮고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다. 자식의 상황을 살피는 것만큼 내 마음의 무게도 함께 살펴봐도 된다.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관계를 놓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어주는 것, 그것 역시 충분히 따뜻한 선택일 수 있다. 자식에게서 전화가 온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지만 안부를 나누는 시간은 길지 않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이어진다. 요즘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 생각보다 지출이 많다는 이야기, 이런저런 사정들이 조심스럽게 꺼내진다. 당신은 그 흐름이 낯설지 않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비슷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도 어쩌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선을 긋지 못한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손이 먼저 나간다. 그렇게 또 한 번 통장을 열어보게 된다. 조금씩 줄어든 숫자를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이 함께 떠오른다.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인데 어느새 많이 비워진 듯한 느낌이 든다.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걱정이 고개를 든다. 앞으로를 위해 남겨둔 것들인데 이대로 계속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스친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굳이 말로 꺼내지는 않는다. 괜히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괜한 오해가 생길까봐 그저 조용히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흘러보면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느껴질 때가 있다. 말로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선이나 말투, 어딘가에 담겨있는 미묘한 긴장감이다. 누가 더 많이 챙겼는지, 누가 더 가까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직접적으로 오가지는 않아도 공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내가 지켜온 것들이 오히려 서로를 더 조심스럽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치기도 한다. 가끔은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내가 가진 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은 조금 달랐을까? 아무것도 내어줄 것이 없다면 관계의 거리도 달라졌을까? 그 생각은 금방 지워지지 않고 마음 한켠에 오래 남는다. 그럴 때면 이유 없이 허전해진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넘기기도 어려운 그런 감정이다. 밤이 깊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어진다. 내가 해온 방식이 맞았던 걸까? 내가 너무 앞서서 내어준 건 아니었을까? 여러 생각들이 조용히 이어진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은 늘 최선을 다해왔다는 것이다. 그저 그 시대 속에서 익숙했던 방식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표현해왔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뿐이다. 우리 세대는 돌아보면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하루의 가장 큰 과제였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 적어도 자식만큼은 나처럼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다. 조금 더 채워주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던 그 마음이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데 익숙해졌다. 좋은 것을 해주는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어색했고 마음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굳어져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식들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어떤 순간에는 사랑이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무언가를 해주는 것, 채워주는 것, 그 익숙한 흐름 속에서 관계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고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예전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시대는 아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익숙해진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마음이 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통해 마음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그 역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 안에서 서로가 조금씩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스며들기도 한다. 주고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줄 수 있는 것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받는 쪽에서는 그 흐름이 달라질까 봐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서로가 조금씩 긴장하게 되는 순간들이 조용히 반복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꼭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어느 순간에는 조금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기도 한다. 무엇을 더 남겨줄 수 있을지, 무엇이 더 오래 남을 수 있을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순간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흩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더 오래 남기도 한다.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지켜왔는지, 그런 것들이 조용히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말보다도 삶의 모습이 더 많은 것을 전해줄 수 있다. 조금은 덜 흔들리는 모습, 조금은 자신을 지키는 모습,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모습,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도 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아도 된다. 아주 조금씩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방향을 조정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언젠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전해질지도 모른다. 강물을 한번 상상해보라. 강물은 계속 흐른다. 상류에서 하류로 쉬지 않고 흐른다. 하지만 상류의 물이 다 흘러내려가면 상류는 말라버린다. 그러면 하류도 결국 마른다. 당신의 재산도 마찬가지다. 자식에게 다 흘려보내면 당신이라는 상류가 말라버린다. 그러면 자식도 결국 의지할 곳을 잃는다. 그러니 적당히 흘려보내되 상류의 물도 지켜야 한다. 당신이 노후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를 위한 지혜다. 그동안 당신은 부모로서 충분히 역할을 다했다.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평생을 바쳤다. 자식의 집 마련을 도와주느라 당신의 노후 자금을 쪼갰다. 손주 용돈까지 챙기느라 당신의 여행 계획을 접었다. 이제는 멈춰도 되는 시기다.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된다. 자식이 서운해한다면 그건 자식이 철이 없는 것이다. 당신이 냉정한 게 아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먼저 돌봐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그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라. 여행을 가고 싶었다면 가라. 취미 생활을 하고 싶었다면 하라.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고 싶었다면 먹어라.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편하다. 부모가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식도 안심한다. 오히려 부모가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모습이 자식에게 큰 가르침이 된다.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라. 나는 내 인생을 즐기며 살았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다. 형제끼리 서로 아끼며 살았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재산보다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 한마디가 100억짜리 유산보다 귀하다.
당신이 평생 보여준 모습이 자식의 삶을 바꾼다. 당신이 돈보다 지혜를 남기면 자식도 그렇게 살아간다. 인생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나는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일 수도 있다. 어떤 것은 손에 쥐어졌다가 흘러가고, 어떤 것은 조용히 남아 오래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진다. 얼마를 더 남길 수 있을까 보다 어떤 모습이 기억될까를 더 떠올리게 된다. 하루를 돌아볼 때에도 무엇을 더 해주었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지가 더 오래 남는 순간들이 있다. 누군가의 말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에게 오늘도 충분히 해냈다고 말해주는 시간도 생각보다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때로는 여유가 없어 보여도 그 시간들을 지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해온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속에는 말로 다 담기지 않는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겨진 것의 크기보다 그 안에 담긴 시간이 더 크게 전해지기도 한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떠올릴 때에도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달라질 수 있다. 무언가를 내어주기 전에 잠시 멈춰서 나를 한 번 더 떠올려 보는 것, 그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선택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자연스러워질지도 모른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 나를 위해 쓰는 마음, 그 여유가 쌓여가면서 삶의 온도도 조금씩 달라진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질 때가 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용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남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함께했던 시간, 나누었던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온 중심 같은 것들이 더 오래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삶은 무엇을 더 쥐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에 대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정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각자의 속도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조금씩 찾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지금까지의 시간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스스로를 조금은 편안하게 바라봐도 괜찮다. 정말 그래도 괜찮다. 마음 있는 소리가 내일도 따뜻한 위로를 배달해 드립니다.